자, 지텔프 유정 강사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문법이랑 독해 기본서를 다시 개정을 해서 냈기 때문에 그 새로 개정된 교재로 동영상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자, 이렇게 교재를 개정을 하면 학생들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왜 교재를 개정을 했느냐?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 그래서 달라진 부분들은 제가 교재 머릿말에 좀 자세히 넣어드렸고, 자, 일단 이 새로 개정된 교재의 특징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강화했어요. 그래서 조동사, 뭐 부사절의 접속사, 접속부사, 또 시제 쪽에서도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파트는 액츄얼 테스트 실전 문제들이 거의 다 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새로운 문제들이고, 투부정사 동명사는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지만, 물론 해석으로 푸는 그 유형이 2개 정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님에도 일단 실전 문제들은 다 새로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바뀌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내용 이해 필요 없이 그냥 단순 암기로 접근하는 요구 제한 명령이나 가정법 있죠. 그 문제는 뭐 굳이 그냥 단순 암기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 문제들을 새로 구성할 필요가 없어서 이전 교재랑 같이 내드렸는데, 앞에 있는 내용은 이제 조금 제가 바꾼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새로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새로운 교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바뀌었고,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GTLF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머릿말 옆에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GTLF에 대한 설명을 넣어드렸는데 그 부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요새는 GTLF가 거의 다 오후에 시험이 열려서 이제 아이의 시험 시간을 오후로 정해서 드렸어요. 자, 3시에서 3시 20분까지는 여러분이 문법이나 독해 중에 하나 아무거나 풀고 계셔도 되고, 3시 20분에서 3시 50분까지는 LC 시간, 그 다음에 3시 50분에서 4시 반까지 또 문법이나 독해 중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도 되는데, 이제 제가 권해드리는 그 시간은 일단 문법을 한 15분 정도 잡고 푸시라는 거지. 10분 동안 문법을 풀고 나는 나머지 시간에 다 독해에 올인해야지라는 학생들이 많은데, 문법을 10분 안에 후다닥 풀잖아요. 그럼 자잘하신 실수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저는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15분 정도를 잡고 문법 문제 푸시고, 그러면 LC 갈 때까지 5분 정도가 남잖아요. 이 5분을 LC 문제 보시면 안 되고 의미 없고 독해 할애를 하셔야지. 그래서 이 5분을 독해 여러분들이 할애를 하시면 독해를 각 파트당 10분씩 풀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5분이 굉장히 큰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3시에서 3시 15분까지 문법, 그 다음 15분에서 20분까지 독해, 그리고 LC 풀고 나서 이제 나머지 시간 다 독해, 이렇게 시간을 잡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GTLF는 아시겠지만 구성되어 있는 과목이 문법, LC, 독해 영역이에요. 그래서 문법 26문제, 또 LC 26문제, 독해 28문제, 총 80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총 90분 동안 시험을 보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단 잠깐 뒷장으로 넘겨보시면 이 교재의 목차가 GTLF 문법 시험 범위예요. 이 토익이랑 차이는, 토익은 범위가 막연하죠. 구체적으로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학생들이 기출을 범위로 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할 때 되게 막연해서 불안한데, GTLF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연하지 않게 좀 더 쉽게 단기간에 점수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차를 먼저 보여드리는 건, GTLF는 LC가 좀 점수 내기 힘들어요. 토익이랑 반대야. 토익은 LC에서 점수를 내야 되는데, 이 GTLF 같은 경우는 LC는 문제도 좀 적어야 되고 약간 지문 길이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길고 이래서 LC보다는 문법이 전략 과목이 돼야 돼. 문법이 전략 과목이 돼야 된다는 건 내가 알아서 스스로 이거는 조금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뭔가 좀 암기할 게 너무 많은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가지치기해서 막 버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지금 이 목차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충분히 암기가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목차에 있는 부분은 정말 완벽하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접하셔야지 문법은 90점 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사실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교재에 있는 내용 내가 완벽하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문법의 출제 빈도라는 게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여기 목차에 넣어드린 내용이 결국엔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일단은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기서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문제는 그 조동사가 두 문항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범위가 있어. 범위가 있다라는 건 뭐 투부정사, 동명사에서 좀 적게 나왔으면 이제 시제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접속사에서 또 좀 많이 나왔으면 다른 부분, 뭐 가정법이나 요구 제한 이런 데서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니까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지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우린 어차피 목차 있는 내용 완벽하게 다 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목차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문법의 범위인가. 자, 오늘 들어갈 조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자, 세 번째 파트는 범위라기보다는 이제 뒤에 나오는 절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의 이해를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넣어드린 거. 자, 명사절은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절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잡을 때 중요하니까 넣어드렸는데 실제 지텔프 시험에서 많이 안 나와. 이제 요새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명사절은 독해할 때 엄청 중요하니까 일단 기본 개념은 잡고 가야 돼서 넣어드렸지. 형용사절, 연결어, 시제 얘네들은 꼭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다음 요구 제한 명령이나 가정법은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해 필요 없어요. 그냥 암기만 하면 무조건 점수 낼 수 있는 부분인데 문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알고 봤더니 못 뺐더니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개 없는 범위는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가지치지 말고 일단 내가 다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학생들이 설명을 막 듣잖아요. 그러면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러고 나서 뭘 안 하시냐면 암기를 안 하세요. 영어는 일단 암기 과목이고 그 다음에 설명 없이 암기만은 힘들어요. 그런 요령을 굉장히 원하지만 그랬을 때는 정말 단순한 문제들밖에 풀 수가 없고 거기서 조금 응용이 된 문제들은 다 틀리거든요. 결국에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된 다음에 암기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이 둘 중에 하나만 하고 싶어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업을 들을 때는 두 가지 다 할 생각으로 오세요. 이해를 하고 나서 내가 암기를 해야지 이게 오래가고 조금 응용된 문제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수업의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예습은 필요 없어요. 예습은 필요 없고 일단 설명을 듣고 그렇죠?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설명 듣고 나서 바로 문제로 가지 마시고 일단 설명 부분 이해 한번 다시 하고 또 암기할 부분 암기하고 그리고 나서 리뷰 테스트나 액츄얼 테스트를 푸시는 거야. 문제 풀 때는 내가 먼저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틀렸던 부분, 생각을 잘못했던 부분, 맞았지만 어떻게 찍어서 맞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셔야 되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는 거는 내가 뭘 모르는지를 골라내는 과정이니까 틀린 개수에는 절대로 연연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특히나 문법은 여러분들이 문제 풀고 나서 오답 노트를 작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수업마다 하는 얘기라서 이제 제 수업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또 저 얘기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매 수업마다 이거를 강조하겠어요. 오답 노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교재에 넣어드린 문제들 있죠. 거기서 맞은 문제는 필요 없어요. 맞은 문제는 필요 없고 틀린 문제들만 골라서 각 파트별로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거야. 그럼 학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 전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약한 부분을 복습을 해야 되겠지. 그 약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작성한 다 모아놓은 그 오답 노트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냥 책을 보면서 이 부분 틀렸는데 그 부분 다시 보는 거랑 오답 노트로 쭉 정리해서 그 부분들만 다시 보는 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가 틀리는 패턴을 한눈에 요약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찮다고 그냥 틀린 부분들을 그냥 책에 있는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꼭 오답 노트 작성하세요. 자, 이제 교재로 좀 넘어가서 간단한 설명 드리고 이제 칠판으로도 좀 수업을 해볼게요.